정도 기준으로 보면 작년 10월에 개인 신용잔고가 왕창 털리고 나서 지금 조금씩 최근 한 달 기준으로는 약간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개인 신용 비중 때문에 많이 빠졌다, 그건 아니에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화면이 뭐냐면 주식형 수익증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식형 펀드 말하는데 5월달 이후부터 8조 원에서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우리가 뭐 개인들이 펀드를 가입 안 하는 것도 있고 뭐 같은 내용입니다. 개인들이 주식시장 펀드에 대해 가입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오히려 홍우나 가입되어 있더라도 기관들이 뭘 하냐면 채권형을 높여버립니다. 채권형 무려 120조입니다. 기울기가 보면 연초부터 계속 늘리죠. 왜 채권을 늘리냐 하면 금리를 내리니까. 그럼 채권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면 돈의 흐름 자체가 최근에 혼합형도 보면 여기 갑자기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 혼합형도 아마 채권 비중이 늘어서 이렇지 않나 보는데, 결정적으로는 기관들이 주식을 안 사서 장이 싼 것보다 덜 빠집니다. 그럼 우리가 뭘 느껴야 되겠어요? 욕만 하면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기관이면은 지금 기관들이 안 사잖아요. 안 사.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래서 외국인 매수 종목을 봐야 돼요. 현재는 외국인이 그래도만 매수의 주체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물론 뭐 항상 뭐 또 기관들 사는 것 중에도 올라가는 건 있는데, 통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으로. 실제적으로 한 최근 한 5일 정도만 볼게요. 오 일 정도 보면 될까? 뭐 5일 정도면 되겠죠? 예, 한 5일 빠진 거니까. 코스닥은 얼마나 빠졌니? 코스닥은 좀 다른데. 그래서 5일 정도를 보면 확실히 여기가 이제 순매수인데 외국인들이 산 걸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요 말까 그런 거 초보적인 거 묻지 마세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이닉스는 샀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샀어요. 주가 이제 조금 덜 가지만. 네이버도 엄청 샀어요. 근데 지금 붙긴 또 애매하죠. 모비스도 엄청 샀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논리예요. 항상 보실 때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여전히 보시라는 거예요. 카카오는 사고 있는데 안 가요. 네. 만도도 샀어요. 그래서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반대로 LG화학은 팔았습니다. 솔브레인은 무지하게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볼 때 항상 솔브레인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뭐 일본 규제 때문에 움직였어.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벌써 매도야. 오늘 시가의 매도죠. 60일 여기까지는 기트인데 오늘 시가의 매도죠. 뭐 오늘 시가이라면 63,500원의 매도죠. 근데 매도 안 해. 매도잖아. 21선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월량 5주로 가게 되면은 월봉 양봉이고 주봉 5주선이라고 버티다가는 가는 거예요. 근데 주봉 5주선 기준으로 봐도 61,600원이에요. 그럼 일봉에서 어느 정도 매도 타이밍이 지나버렸잖아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파는 거예요. 기관이 잠깐 사긴 했습니다만. 그럼 이런 애들 개인이 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빠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항상 외국인이 주도고 그 다음에 차트의 기준이 깨지면 그때는 수급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결정적으로는 나중에는 종국에는 차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차트는 깨졌는데 자꾸 외국인 매수 들어온다고 들고 있다가는 죽어요. 아니면은 최소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 방송은 VIP 방송 듣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MS 오토텍이라는 기업의 주가는 이걸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이걸로 보여드리면 녹색이 기관인데요. 압도적으로 샀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어차피 지분율이 1%도 안 돼요. 그러면 이는 분석을 뭐로 하냐면은 기관 매수 종목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올린 거니까. 외국인은 관심 없어요. 왜? 또 1200억이니까. 제가 말했죠. 1200, 200 이런 거는 외국인들은 까만 머리라 보면 돼요. 근데 기관들이 사다가 조금 딸랑 얼마 팔았나? 어제 13만 주 팔았는데 주가는 빠져요. 근데 이걸 내가 지금 기관을 갖고 있다고 무잔정 갖고 갔느냐? 그렇진 않아요. 똑같습니다. 21선이기 때문에 시가에는 매도를 놓쳤지만 비중은 어쨌든 비중은 줄여야 되는 거예요. 비중을 줄이면은 편해요. 사실은 잘 안 되시는데 이거를 좋게 보면은 물량뛰기라고 하는데 비중을 잘 줄여야 돼요. 무거워서 못 들고 있는 겁니다. 무거워서 우리가 무거워서 사실 또 못 먹어요. 꼭 본전만 되면 팔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중장기 투자가도 샀다 팔았다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주식이 기업은 똑같아요. 기업은 별로 변하지 않는데 이 수급이라는 게 주가를 등락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수급이라는 게. 아니 우리가 까놓고 말해서 아프리카 TV라는 걸 한번 봅시다. 많이 아는. 이게 5월달에 아프리카 TV하고 지금의 아프리카 TV하고 회사가 뭐 달라졌습니까? 갑자기 뭐 VJ들이 하루에 별풍선을 뭐 10만 개씩 팝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가는 무려 10몇 %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어쨌든 간에 차트의 기준으로 차트가 만약에 깨진다.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을수록 더 차트의 기준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서운 게 주식이에요. 하나 보여드릴까? 제가 국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이거 이제 끝났다고. 그때가 한 7천 한 얼마 할 때예요. 지금 4,900원 합니다. 30% 빠졌어요. 30% 빠졌다고. 뭐 다른 주식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동성제약도 왜 죽는지 아세요? 이런 차트가 있으면은 그냥 차트대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괜찮느냐? 그게 아니죠. 동성제약은 2018년도에 대국민 사기극으로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가 원래 가야 될 길, 원래가 가는 길이 이게 단데 이상한 거 가지고 쳐올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그런 물량들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물량들만 들어와 있으면 그게 맞게 차트 매매해야지. 뭔 장기 투자가요? 아, 이게 주가가 움직인 게 급등주로 움직였으면 그냥 급등주에 맞게 매매를 해야 돼. 예? 아직도 후성을 갖고 있다면 정말 반성해야 돼. 급등주를 배웠으면 제가 많이 급등주 패턴을 공부를 안 했어요. 못 먹은 건 그렇다 치고 어떤 주식이 상을 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5일선에서 반등을 했죠. 그 다음날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뭐 내려온다. 만약에 1,500원 내려온다. 다시 아니면 어제 저가 내려온다. 17,000원 깬다. 그러면 무조건 빠지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절반까지는 빠집니다. 제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솔브레인이 지난번에 이땐가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야, 솔브레인에서 만드는 가스 그거 아니야. 가짜야.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주가가 잠깐 빠졌었어요. 그랬더니 솔브레인의 주주란 애들이 키움증권에다가 소송을 건답니다. 그 보고서 매도 리포트 써가지고 주가가 빠졌다고.
그건 진짜 쪽팔린 겁니다. 그럼 이날은 그럼 소송 취하했습니까? 그만큼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급등주가 만약에 솔브리라는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 테크노 세니캠. 근데 다른 이슈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급등주 패턴이 매매해. 제가 아까 박 맞추고 램테크 차트 상한가 친구 올려놓죠. 이 차트기 때문에 보유를 하는 거 당연히 손절은 여기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면 파는 거고. 그러니까 차트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차트는 정말 쉬운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쭉 돌려보면 제가 어렵게 설명 안 합니다. 차트도 되게 심플하게 보이죠. 오늘 DR텍이란 주식을 손절을 했어요. 금요일날 좀 샀다가 사서 물렸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붙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보는 방법이에요. 내가 오전에 여기서 붙었는데 이게 우리가 돈은 까먹어도 기술은 배워놔야 돼요. 이게 종가가 1910원 이하에 마감을 해야 됩니다. 60일선 위에서. 근데 어느 정도 DR텍 회사가 한번 움직이면 60일선에서 상을 치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상 친다 생각하고 붙는 거예요. 오전장에도.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 친구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날 결국 종가가 여기서 마감해야 되는데 마감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잠깐 반등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봉에서 음봉이 나옵니다.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오전에 이거 이때 잘라 그럽니다. 그럼 이게 다시 1600원 갈 것 같아서 자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반등하던 힘에서 밀렸으니까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압니다. 나중에 이걸 조금 더 감는 걸 확인하고 붙었어야 됐구나. 그럼 나중에 또 조심을 하게 됩니다. 팍 움직여도. 그래서 놓치는 경우는 있더라도.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물론 이제 저랑 한 1년 이상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자꾸 듣다 보면 맨날 똑같은 소리 하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입니다. 반복인데 주식은 결국에는 실수를 줄이는 과정이거든요. 계속 실수 노출이 됩니다. 마이너스 10%가 빠지면은 좀 줄이자. 노출이 돼요. 근데 딱 마이너스 9.9에 마감을 한 거야. 오늘 장이 왜 많이 빠진 줄 아십니까? 금요일날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대가 되게 컸어요. 미국도 컸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죠. 똑같은 자리인데 양봉이에요. 오늘 생각할 수 있는 지수는 여기에요. 근데 가지 못하니까 훅 때려버리는 거죠.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원봉입니다. 꼬리 좀 달아놨죠.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그림 세수한 5월선이에요. 가지 못하니까 훅 때려버리는 거죠. 그럼 똑같아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 뭐 그래 좋아. 순환이 돌 거니까 나는 영매매로 셀토리를 샀어. 내일 만약에 제가 문매 말씀 이날 시가 손절이 아닌데 이날 시가를 만약에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걸 물어보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아침에 예약 매도를 걸어놓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거 잘 모르시고 안 하니까 그리고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만약에 내가 늦게 봤어요. 봤더니 아침에 한 17만 5천원 있을 거야. 소리가 안 들려요? 한 번만 말하는데 똑같아요. 결과는 시가가 만약에 17만 5천에 출발했다. 그럼 당연히 바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늦게 봤는데 또 밑에 있어. 그래도 잘라야 돼. 공략하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자리가 영매매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우리가 늘 생각해 주식은 항상 차라리 이렇게 추세가 있을 때 사라는 거예요. 차라리. 근데 이럴 때 살 때는 그만큼 이 위치에서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만약에 100만 원을 샀으면 여기는 당연히 5, 60만 원만 사는 거죠.